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우리 시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19일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총지휘하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일같이 대책회의와 더불어 현장에서 고생하신 이상구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 차순도 메디시티 협회장님, 김신우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 민복기 코로나19 대책본부장님과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자를 원격 상담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 의사분들, 그리고 대구시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대구로 집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들과 119 구급대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의 많은 봉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대구시 지침대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가격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생활용품 및 마스크 구입 등 사회 질서를 지켜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5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확산이 진정된 상태로 돌입하였으나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대처했던 대시민 행정 과정 중에서 발생한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승호 경제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되었는데 몇 세대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께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신청 건수는 총 76만 9,06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지급 세대 수는 43만 7,213세대, 지급액은 2,767억 4,600만 원입니다. 네, 총 지급된 가구가 4,370여 가구 맞습니까? 예. 2,767억 원. 예. 그러면 약 3,300여 가구가 걸러지고 사전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제세 공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 추산한 소상공인은 18만
정도 되고요. 네네. 지급한 소상공인은 15만 3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지원 금액은 제가 1,53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예, 예. 네. 사실 대구시는 자영업 비율이 23%로 타 특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지원금이나 또 대구시 지원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은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또 추가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특별지원금은 현재 7월 31일까지 신청한 걸로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지원금은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데이터 준비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지급했던 긴급복지 특별지원금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현금으로 75% 이하 기준소득,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예. 이하에 지급하는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네네. 저희 경제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네.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못 네. 챙겨 나왔습니다. 제가 6월 12일까지 지급된 현황으로 보면 약 17,359가구에 204억 원 정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이라든가 그의 실업급여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은 어느 정도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불카드와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비율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가구 세대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는 50만 원부터 해서 5인 이상 가구는 90만 원을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고요. 네. 50만 원이 초과되는 지급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선불카드 지급액이 2,186억 1,100만 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액은 581억 3,900만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선불카드가 79%, 온누리 상품권이 21%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선불카드나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선불카드의 제작의 과정의 문제, 또 온누리 상품권의 지역 한계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맹점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13,984원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기준을 선정하는 지표로 삼은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1인 세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3,984원입니다. 13,984원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91,663세대 정도가 되고요. 우리 시의 1인 세대 지역가입자가 20만 6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13,984원에 해당되는 세대가 전체 1인 가구 세대의 44.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3,984원을 1인 가구 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올 때
저희도 다소 보험료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7월에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13,984원만 내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부터 그 기준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료 13,984원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세대의 소득 최저 보험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하고 똑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한 다른 지자체들이 대전시 같으면 4월 13일 날 29,078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4월 6일 날 21,342원으로 수정을 해서 4월 7일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준 100%를 고용노동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해서 4월 24일 날 150%로 상향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대구시는 기준의 13,984원을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한 시기가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대구시가 3월 15일 날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는 거리에 사람이 없고 하루에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늘어나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고통과 공포로 뒤덮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13,953원에 해당되는 이 세대보다 좀 더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이런 특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세대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용하는 기준을 저희가 빌려왔고요. 네, 그 당시에 어렵기는 뭐 1인 세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네, 2인 세대든 3인 세대든 어려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각 세대별로 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여러 가지 전화나 항의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 기준을 바꾸는 게 자칫 잘못 판단하면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 해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그 틀 전체가 흔들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판단해서 1인 세대 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그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인 가구에 대한 보험료를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른 2인 가구, 3인 가구에 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향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제든지 지급을 하면 되지만 적정한 시기라는 것은 언제가 적정한 시기입니까? 그 위급한 상황이 적정한 시기입니까? 5월 달이 적정한 시기입니까? 2인 세대부터 5인 세대까지 신청하신 분들 상황을 좀 지켜봐야 1인 세대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바꾸어서 추가로 지급한 대상자가 보험료에 관계해서 6,259세대에 31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이 금액에 해당돼서 900세대 정도가 또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4억 정도가 추가가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어려운 세대에 이 금액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타 시도에서 4월 6일부터 변경을 하고 상향을 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한 달 뒤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도 적고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재난 상황,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전 시민들한테 생계 자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생계 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비단 1인 세대만 생계 자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가 모두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느 세대군의 그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서 다른 세대들까지 기준이 다 흔들리게 되면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1인 세대 기준을 올려서 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지급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정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타 지역이 변경을 하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정했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발빠르게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가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 지급 시에 우리가 사전 검증을 오류해서 착오 지급으로 환수하는 일이 생겼고 또 사후 검증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대구 시민들이 부끄러운 상황으로 내몰아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착오 지급으로 환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 때 생계자금 지급 대상에서 7개 군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는 세대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100%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복지 혜택 외에 네. 정부나 우리 시의 별도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제외를 했고요. 그 외 네.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하시기가 크게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은 선의로 이제 제외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6개의 군들은 저희가 처음에 전산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시가 그 자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행복이험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사전에 검증을 했습니다. 그 사전 검증 결과는 총 33만 건 정도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냈고요. 이 검증 과정 중에 검증 착오나 오류로 해서 약 541건 정도가 잘못 지급이 됐다는 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급하는 과정 중에 계속 환수 작업을 벌려서 541건 3억 5,800만 원 중에 약 60%인 307건 2억 700만 원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4건 1억 5,100만 원은 현재 환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환수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이유는
이 전산 시스템의 그 행복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데 이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소득 수준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독을 한 경우가 한 100억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은 기초생활 보장자나 차상위계층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한 11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독이나 데이터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워진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의로 판정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심으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군인연금 관리하는 곳 뭐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데 최소한 열흘은 걸립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도 우리 지역 본부를 방문해서 본부장하고 상담을 하고, 시장님도 누구를 불러서 또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조차도 저희가 처음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3월 20일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만은 4월 2일 날 접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심어서 검증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기자실에서 브리핑도 하고 홍보 안내문들을 가가호호 다 돌리고 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 사전에 다 알려드렸고, 결국은 공무원은 저희가 지급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그 기관에 가서 이렇게 맞춰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후에 검증을 하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경에 그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됐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급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이런 기관을 방문을 해서 저희 데이터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발견해낸 그 숫자가 우리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1,810명이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 등 약 한 3,900여 명을 발견을 했고, 지급된 돈은 약 25억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개인별 반납 공문을 일일이 이제 발송을 해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 대상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공문이 나가기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내가 잘못 신청했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환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까지는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6월 22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환수 절차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환수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차고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차고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장단에게 보고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차고 지급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다시 환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 시기가 4월 16일로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고 지급건에 대해서는 541건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이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정말 대구시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전국에서 대구 시민을 도와주겠다고 성금과 물품을 보내주신 국민들, 그리고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서 질서를 지켜주신 우리 대구 시민들,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저는 물론 지급을 해서 나중에 사후에 점검을 해서 환수를 하겠습니다라는 공지는 하셨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 통지를 해서 만약에 수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급받은 사람들이 걸러지게 돼서 검증이 되면 나중에 수급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하든지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3,800명이라는 이러한 숫자들이 과연 신청을 했을까? 혹시나 사후 검증해서 안 걸리면은 넘어가고 걸리면 내가 받은 돈 그냥 돌려주면 되는다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사전 안내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했었더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20일 만에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점을 걱정을 해서 해당되는 기관에까지 공무원은 신청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네.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저 신청서 양식에도 보면 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고 신청을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잘못 신청하면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환수할 수 있다. 환수한다고 다 기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물론 허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일부 허점이 생기고 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라니 감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 문제라든가 또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혀 신청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한 그런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된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당사자들도 정말 크게 잘못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더 책임자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했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577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의 그 많은 학교에 신청하지 마시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지금 뭐 공사립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3,000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사전 공지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리란 생각.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는 이런 얘기까지 전국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시민들은 세계적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이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잘못을 만들어서 시민을 부끄럽게 한 데에 대해서는 그만한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그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초대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무원들은 저희가 가가호호에 홍보 안내문을 보낼 정도로 저희가 100만 가구에 다 보냈습니다. 네. 우리 통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이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쉬운 거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될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신청했는 것을 저희가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은 그 아까 제가 직접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봉투채로 받은 봉투채로 이렇게 들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수가 많고요. 본인이 우리 대구시만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도록 한 번 더 저희가 홍보하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저 자신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 행정을 무한 신뢰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밀어줬던 분들이고 협조했던 분들이고 대구시 행정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너그럽게 받아들인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신뢰를 갖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당사자 공무원들은 빨리 환급 조치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대구시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신청 시스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 그리고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분 중에는 신청 시스템이 진짜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네, 잘하신 점들도 많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큰 오점으로 남아서 전체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하시는 위치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이번의 경험을 정말로 촛대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경제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교회 구상권과 법적 대응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 양해해 주신다면은 네. 공무원들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께서 나무라시려면 저를 나무라셔야 됩니다. 왜 다른 도시들은 공무원들 공기업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면 다 줬는데 왜 대구만 공무원들 그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도 공기업 임원들 100%가 되어도 안 줘서 그 절박한 마음에 물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가족들이 하위 소득을 받는 공기업이나 공직자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마치 큰 부정이나 저지른 것처럼 시장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다 줬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들 생계자금 나눠주느라고 개고생했습니다.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저는 그렇게 왜 판단을 못했을까? 우리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또박또박 받으니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에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거 받지 말자, 이렇게 사실 결정된 겁니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들은 다 공무원들도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판단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어려운 공무원 가족들이 신청하도록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으로, 부정을 저지른 대구의 공기업 임직원으로 만든 건 시장인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네, 저를 그렇게 나무라 주십시오. 시장님께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무원 가족을 위하는 시장님의 마음도 알겠지만 그 생계자금이라는 것이 대구시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해달라는 의미를 잊지 못하는 그 공무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공무원들 것입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한수 그 부분을 조치할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수 조치할 텐데요. 적어도 이제 의원님께서 대구시의회 의원님 아닙니까? 그럼 저를 나무라시는 건 좋습니다. 저를 나무라는 건 좋은데 고생했던 공무원들이 다른 도시가 만약에
공무원들 다 안 줬으면은 그거는 그랬는데 다른 도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대구에 하면 있었다 그러면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들, 군인들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도 좋은데요. 압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진자의 80~90%가 대구였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받은 상처, 어려움, 그 고통, 그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들과 네. 공기업 임직원들은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받은 그중에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극일부가 그 본인들도 신청한 사람들은 극히 다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이 74사람이 네, 받아갔는데 74명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사람은 5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 공무원 전체를 부정 집단으로 모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체를 부정 집단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부터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신청하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왜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3,900명에 가까운 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로 몰아가게 되는 이 책임자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시면은 제 잘못이 가장 첫 번째 네. 그거요. 제가 당초에 그냥 선의를 하지 말았어 생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중위소득 100% 이상이 되면은 이하가 되면은 다 받도록 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시민들과 공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던 방침을 결정했던 제 잘못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그 의원님과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정말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이렇게 마치 대구 공무원이나 대구에 있는 공기업 임직원들은 부정수급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오명을 받도록 만들고 이것이 대구 시민들에게 또 과장돼서 알려지면서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훼손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했던 우리 경제부시장의 마음은 정말 다 타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시장님의 마음이나 경제부시장님의 마음이나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원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공무원의 처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9급이나 8급이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막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막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중위소득 100% 이하면은 공무원이든 공기업 임원이든 군이든 다른 도시들처럼 애초부터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제 판단 알겠습니다, 착오였지 시장님. 막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었다든지 그 받았던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시에 있는 공기업 임직원들과 군인들이 전부 파렴치한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나가는 것은 너무 그렇게 몰지 과도하다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그렇게 몰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제가 이해할 앉아서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너무 과장하시면서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대구시 공무원들이나 대구에 있는 공기업 임원들이 파렴치하고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한 100일 가까이 고생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우리 대구 시민의 위상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과장된 전국적으로 부분도 있었지 대구 시민에 않습니까? 대한 위상이 그렇지 않아도 더 힘들어졌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부끄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이런 것은 공무원들은 만들지 말았어야죠.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무라시려면은 시장님 저한테 알겠습니다. 왜 서울시장이나 다른 도지사들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다 줬으면은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우리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양보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에서 신청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너무 욕보이냐. 시간이 지연됐는데 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의원님만저도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천여 명을 불법 진짜 부정수급자로 만든 그 책임은 책임자 위치에 있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대구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 맡기고 시장님에 대한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서 또 신천지 교회에 있어서 뭐 역학조사 과정이나 아니면 행정명령 과정이나 아니면 또 교인 명단 확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어서 시장님께서 법적 절차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네. 주십시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 의회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소송 가액이 결정이 돼서 어떤 금액이 결정이 된다면은 그건 정말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구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도 또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민들이 피해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세한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좀 더 책임 있는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오로지 시민 행복이라는 대구시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119 구급대원 여러분, 방역 및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정신과 세계적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이 곧 대구시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